다시 쓰는 일에 아마도 내 몸은 삶을 뒤바뀐 심각한 감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킬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쭉 나를 지켜왔다. 나는 새로운 얘기를 찾아야 했다. 항생제가 내게 삶을 돌려주었다. 항생제가 내 삶을 돌려주었다. 항생제가 현재역이 있도록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항생제가 장을 망가뜨리고 세균의 균형을 망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2015년에 가을에 계절에 맞지 않게 유난히 더웠던 9월 어느 아침에 런던 킹크로스 역에서 30분 거리의 도시 히친으로 향했다. 가이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데이마운트 병원이었다. 2003년에 문을 연 이 병원은 소화불량과 만성 질환 문제를 겪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접수를 하고 크림색 인조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미국 병원과는 하나도 닮은 점이 없어 보이는 어수선하고 어두운 공간. 내 몸에 타인을 대변을 주입해서는 병원을 찾아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넜고 기차도 탔고 수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렇다. 소위 분변 미생물 이식을 받으려고 온 것이다. 옛날이라면 누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임시를 원했다. 자료를 찾아본 결과 몇 개월 동안의 항생제 복용으로 입은 손상을 복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분변 미생물 이식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앉아서 현실을 맞닥뜨리니 내는 뒤로 물러날 변명을 찾고 있었다. 진드기에 물려서 황소 눈발진이 생기고 또 항생제를 바로 처방하는 식으로 진단해서 치료까지 빠르게 끝났다면 영국에 올 일도 없었으리라. 그렇지만 끝도 없이 아픈 내 몸의 해답을 구하는 사이에 의학에 관해서나 내 몸에 관해서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건강의 핵심의 마이크로바이옴 손상을 입으면 작은 면역 질환부터 악성 종양까지 온갖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과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내 가족을 보이는 작은 면역 질환의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법한데 그렇다면 질병 요인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안다. 나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병과 결과 병을 앓게 되었고 나의 명 감정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냥 약을 먹거나 다른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발효야채, 요구르트, 자연식품 등 마이크로바이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음식들로 식단을 짰다. 하지만 8개월 후 항생제 복용으로 대부분 흡사가 되었다. 소화력이 예전 같지가 않았고 심지어 김치와 요구르트를 쌓아놓고 먹어도 항생제로 인한 손상을 돌려놓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마운트 병원은 사실 매트 갈렌이 알려주었다. 나의 병으로 항생제를 복용할지 아니면 호흡으로 감염을 치료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무렵에 갈렌을 찾았다. 갈렌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병은 끔찍한 질병입니다. 항생제가 필요하니 복용하세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영국에 있는 데이마운트 병원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을 받으세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좋아질 겁니다. 갈렌은 병원 연락처를 주면서 분변 미생물 이식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작업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가격이 싸진 않지만은 자료조사를 한 끝에 지금과 나는 확실한 이득이 있으니 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생제 복용 말고 내가 받은 모든 치료법 중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이 가장 의미 있어 보였다. 큰 갈색 눈을 지닌 40대 여성이 대기실에 들어와서 따뜻한 대들의 인사를 건네오고 지오바나라고 이름을 알려주었다. 메건이군요. 치료실로 들어오세요. 지오바나는 멋진 한방 웃음을 보였는데 환자의 불안을 달래주려고 연마한 웃음 같았다. 싱크대와 마사지용 탁자가 놓여있는 작은 치료실에서 지오바나는 레일라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조무사를 소개했다. 그들은 치료 절차를 설명했고 나는 앞으로 2주 동안의 병원을 여러 번 찾게 된다. 일본의 기증자들에게 받은 샘플 어떤 샘플이지 아주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샘플을 관장으로 주입받는다. 기증자들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녔다고 판정받은
사람들로 감염 및 병원체에 관련 검사도 꼼꼼히 받아서 선별되었다. 그들은 선별 과정이 허술하지 않다며 기증자는 건강한 상태로 자연식품 식단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샘플은 여과 과정을 거친 세균 용액일 뿐입니다. 음식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깨끗하고 질이 좋습니다. 레일라가 말했다. 매번 다른 기증자의 샘플을 받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기증자 몇 명의 샘플이 혼합된 것입니다. 환자분이 매번 다른 샘플을 받게 될 겁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 장을 비워야 했다. 충분히 빈 상태가 되어야 어떤 새로운 미생물이 또 기존의 면역 약한 마이크로바이옴에 거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더러운 간을 좋아해요. 지어바라가 웃으면서 나를 안심시키다. 네, 아주 잘 풀려나가고 있어요. 불편한 가운데 눈을 감았다 대변에 빠져나가는 장면을 남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지오바나와 레일라는 비오는 날 짐제서를 입고 있으면 정말 좋다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탁자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엉덩이 맨살에 딱 붙은 가운의 감촉이며 허벅지에 돋는 소름을 한껏 느꼈다. 여기 왔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제 30분 동안 무릎을 당긴 자세로 쉬세요. 그들은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행하니 준엄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골상학용 자기 장식품 2개가 사람의 대변을 주사기에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은 난시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다니, 이런 말씀은 내가 유년 시절의 세균과 위생에 관해서 배웠던 모든 내용과 어긋난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날에는 세균이 우리에게 해로운 동시에 유익하며 그들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그런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같은 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간의 건강은 세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면 면역계도 변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 프리바이오틱스는 식량이라고 볼 수 있다. 맨 처음 아팠을 무렵에 분변이식으로 다양한 장질환을 고쳤다는 기적같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기는 했다. 당시에 대한의학계와 주류의학계는 쭉 갈등하는 상태였다. 분변 미생물 이식은 만성질환자에게서 온갖 자가면역 질환이며 우울증과 또 불안장애까지 고치는 인공적인 현대 생활의 부정적인 효과를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기적의 치료로 발돋움했다. 분변 미생물 이식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감염 말고도 유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장내결에서 인간의 경우에 훨씬 더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신경생리학자가 사람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좋은 세균이 장에 살도록 돕는 갈락토 올리고당을 일부 실험 대상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위약을 주었다. 갈락토 올리고당을 먹은 실험 대상자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고 화면에 단어가 빠르게 나타나는 검사에서 부정 정보보다도 긍정 정보에 더 집중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에 하루에 2번씩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 를 섭취한 여성 실험 대상자 36명은 대조군에 비해서 환한 얼굴 이미지가 더 침착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이 뇌 촬영 검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우리가 먹는 세균과 뇌 기능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첫 연구였다. 수혈 후에 거친 뇌우가 마침내 폭염을 밀어낸 날이었다. 폭염을. 먼저 치료를 어떻게 되어가나요? 치료가 소파에 앉은 내게 글렌이 질문했다. 나는 아프다고 답했다. 글렌은 좋은 신호 같다고 미생물이 대량 서식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글렌과 애니드는 병원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을 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었다. 2003년 테이마운트 병원을 문을 연 당시에 테일러 부부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글렌이 보기에는 위장병 전문 의들은 또 환자들의 실제 경험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위장병 전문이라면 분명히 해부학적으로 구조는 잘 알겠죠. 그렇지만은 바다의 깊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걸리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크로바이옴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렸다.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이 모든 일은 사실상 한 남자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걸리는 인이되게 고개를 올렸다. 그렇지. 그랬어요. 글렌에게 해결책이 그래 글렌에게 유레카를 외친 순간과도 같았다. 제가 말했어요. 맞아, 바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부탁인데 내가 통화하게 해줘. 글렌은 그동안에 찾던 해결책이 분변 이식임을 깨달았다. 글렌의 설명에 따르면 세균은 수명이 매우 짧고 연구실을 포함해서 어떤 환경이든 빠르게 적응한다. 그런데 인간의 장에는 세균이 소화관 벽에 붙어 서식하게끔 도와줄 고리가 거의 없다. 배양 접시에서는 아예 벽에 붙어 있을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글렌은 세균이 소화관에 잘 붙도록 적응하는 것과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라고 생착이 안 된다고 봤다. 핵심은 세균이 장에 서식해서 더 많은 균들이 자라나기 전에 환자가 대변을 내보낸다는 것이었다. 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들이느라고 쓴 돈이 생각이 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사기냐고 물었다. 글렌은 아니라고 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웃견 균주가 존재하게 되면 장내에 서식하는 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생 균주와 경쟁해서 그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돕죠.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먹어야 한다는 말은 훌륭한 사업 모델일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도 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유일한 종을 일시적으로 도입해서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그 남자의 전화를 받은 후에 글렌은 강한 사람으로부터 아픈 사람에게 분변 미생물을 이식한다는 발생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는 수요자에게 위험하지 않게 이식할 방법을 연구했다. 회의적인 관점에서만 써서 헬리오박터 파이로균이 위험과 궤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균을 마셔 버린 베리 마실의 일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글렌 자신도 직접 이식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2010년에 이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2021년까지 병원은 3,250명에게 분변 미생물 이식을 시행을 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글렌은 설명했다. 그렇지만 바이오마약과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들은 상호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8종의 균주 가운데서 독립적으로 성질할 수 있는 균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공생하는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장내 불균형이 생긴다. 항생제 문제는 나쁜 균주만이 아니라 전체를 맹폭하는 폭넓은 공격을 가한다는 점이다. 자, 맹폭을 한다. 세균은 사람마다 활동이 다른데 차이는 군집의 특성에 달려있다. 군집의 특성. 이식을 통해서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회복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이식을 통해서 글렌은 면역 매개 질환의 증가에는 식생활 변화와 항생제도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관해서는 여전히 가려진 부분이 많다. 면역계와 세균이 어떻게 다방면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아주 잘 모릅니다. 나는 분변 미생물 이식을 편드는 몇 가지 주장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중에 내가 피곤할 수 있고 독감 유사 증상도 겪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병원의 영양사에 내가 분변 미생물 이식 후에 식단을 알려주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고 목처럼 사육한 고기, 소고기 같은 질 좋은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했다. 다음 날에는 한기가 들고 열이 났다. 미국에 있는 영양사에게 전화해서 너무 아프다고 했다. 걱정할 일까? 영양사 답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식이 잘 됐으니까. 애내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치료를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다. 애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시술을 5번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러 와도 된다고. 행운을 빈다고. 런던에서 공항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거대한 쌍무지개가 하늘에서 나타나 교회 지역으로 큰 궤적을 그렸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임신을 시도할 생각이었다. 저 무지개가 정신으로 믿기로 했다.
이후 8주가 지나자 근래 없이 힘이 생겼고 임신했다. 내 나이 39살이었다. 한동안 시도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최초로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어지럼증을 느낀 처음 몇 주 동안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기쁨에 푹 빠졌다. 그러나 내게 임신이란 마음에 새겨 두고 만들어 가야 할 이야기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아침에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시들어 버리리라. 밤이 오는 명성 음악을 틀어놓고 내 몸에 하얀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면역기를 달렸다. 내 몸이 뭐든 제대로 될 거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밤이면 유년 시절에 본 광경 같은 것을 꿈꾸었다. 그 이미지는 어느 습득 전 단계의 기억이자 몸에 깊이 남은 감각이었다. 내게는 항인지질 항체가 있었는데 류마티스 전문의 마이클 록신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유산이 일어날 수 있었다. 임신 관련 면역 합병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다른 자가 면역 지표도 있었다. 면역계의 기능이 이상으로 뜻하지 않게 태아가 해를 입지 않도록 담당 의사는 내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고 타인의 혈액에서 추출해 처리 과정을 거친 항체는 정맥 내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했다. 이런 치료를 들 말고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임신이었다. 여느 아기가 의뢰 그렇듯이 나의 아기도 그저 자라고 또 자랐다. 마침내 아기를 품고 살게 되니 경이로웠다. 치료 후 라임병 증후군과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여성은 사실 임신 동안에 훨씬 건강할 수 있다. 나도 그러했다.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했으나 다리 사면서 기분이 바뀌었다. 내 몸은 이제껏 나를 저버렸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있었다. 계속 버림받으리라는 내 생각이 그릇된 모양이었다. 아마도 내 몸은 삶을 뒤바꾼 심각한 감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킬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쭉 나를 지켜왔다.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야 했다. 정체성과 건강과 희망이 우연히 만나는 이야기. 어떤 종류의 생존이든 그 안에 힘이 있다고 보는 이야기. 내 경험은 삶 그 자체였다. 불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몸 그 자체였다.